안녕하십니까. 지금 회식하고 와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찍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분들 좀 많아서 장기 렌트카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대부분 다 일반 그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그 캐피탈사나 렌트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업체,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업체의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직원의 입장에서 일반 렌트카 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이거 트로트 가수 느낌인데? 그래서 질문 빨리 Q&A 급한 거부터 먼저 찍겠습니다. 제일 최근 거부터 보면은 안 그래도 장기 렌트랑 장기 할부랑 고민이었는데 차량 구매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 제가 몇 개월 전에 장기 렌트카 취소 대란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여료가 많이 비싼 편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차가 그래도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급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필요해. 지금 좀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만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질문도 몇 개 있어가지고. 만약에 개인이다. 그냥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거나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장기 렌트카가 결론적으로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4년 계약을 했다. 대여료가 50만 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K5 48개월 50만 원씩 계속 내고 나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수를 할 때에는 그 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를 할 때 인수금이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여료만 무조건 봐. 그냥 제발 대여료만 보지 마세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대여료가 한 달에 그냥 45만 원이네, 싸다. 다른 데보다 대여료가 제일 싸니까 무조건 여기가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인수까지 생각을 했을 때 48개월에 대여료 다 쭉 내고 인수금까지 냈을 때 총 얼마를 내는지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렌트카마다 그런 인수금이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물론 대여료도 차이가 많이 나죠. 좀 인수를 염두를 해둔다 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산은 쉽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산수예요, 산수. 제발 대여료만 보지 마라. 근데 당연히 1순위는 대여료긴 합니다. 반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결론은 개인은 장기 렌트로 한다면은 굳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크게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보험 이력이 없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리고 차에 실증이 좀 많이 나서 뭐 한 3년, 4년 타다가 또 딴 차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장기 렌트 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총 납입하는 거는 순서는 무조건 자차 구매가 제일 싸요, 무조건. 그 다음이 장기 렌트. 그 다음이 리스입니다. 리스가 제일 비싸요. 근데 우리가 리스를 왜 하냐? 번호판이 일단 좀 크죠. 나는 하나 호가 싫어. 렌트카 티 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리스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제발 허세에 찌들리지 말고 그냥 장기 렌트 하세요. 리스로 그냥 돈 비싸게 1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막 벤츠 끌고 막 이렇게 수입차 하호 달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나중에 돈 못 내서 반납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렌트랑 장기 일반 자차로 사는 거랑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좀 여유금이 있고 이러면은 차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냥 사세요. 그 다음에 카니발 렌트 하려고 하는데 중고로 렌트를 하는 게 좋은지 신차를 렌트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우선 신차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대부분 많다 보니까 중고로 렌트를 하는 업체가 잘 없어요. 그리고 중고로 렌트를 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중고차는 장점이 뭐냐? 계약을 할 때 그 진입 장벽이 거의 없어요. 신용 점수가 아무리 낮다라고 하더라도 중고차는 렌트를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여료가 겁나 비쌉니다. 한 90만 원, 10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비싸요. 그리고 중고차를 만약에 렌트하면은 조금 찝찝할 수도 있겠죠. 남들이 타다가 그 이후에 받는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중고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중고 한다면 그냥 중고차를 구입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중고 렌트는 저는 대여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본인이 신용 점수가 좀 되고 대출 한도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렌트 하는 게 낫죠. 장기 렌트로. 신차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장기 렌트카를 하고 싶은데 신용 점수가 내가 막 정말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는데 탈락이야. 그러면 좀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카니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니발은 개인이 거의 할 일 없어요. 분명히 사업자일 확률이 높은데 사업자면은 카니발 이상, 특히 9인승 이상이나 경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만약에 대여료가 70만 원인데 1년치를 냈어. 뭐 그럼 얼마냐?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되잖아요, 총. 그 중에서 10%는 환급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상에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해요. 지금 말 좀 빠를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들으세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럼 저기 매출 매입할 때 나중에 이 렌트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시면은 이 말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 렌트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말 뭐 카니발처럼 패밀리카를 지금 대체할 만한 차가 딱히 없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예전에 카니발을 진짜 주구장창 많이 팔았고 정말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공명음이 좀 있다. 옛날에는 공명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장기 렌트 비용이 좀 부담돼서 승계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영상 찾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승계 나름 진짜 괜찮아요. 승계 얘기한 사람 별로 없죠. 계속 보세요 그 영상. 승계는 다음 이야기로. 그 다음에 신차로 장기 렌트 출고하고 싶은데 에이전트 안 끼고 수수료 없이 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짜 완벽하게 본인이 수수료 안 끼고 초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른데 에이전트를 안 끼고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은 뭐 SK 렌트카를 예를 들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SK 다이렉트가 있어요. 그렇게 다이렉트 구조로 해서 본인이 견적을 내고 본인이 심사 올리거나 그 다음에 본사 직원으로부터 상담 받는 거는 수수료 없습니다. 좀 싸요. 그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귀찮아요. 막 서류도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습니다. 롯데나 SK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이렉트가 잘 돼 있는데 단점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삼성이랑 LG랑 똑같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정말 좀 유명한 차들에 대한 렌트카 회사인 대신에 대여료가 딴 데보다 비쌉니다. 다이렉트로 해도 다른 회사의 비메이저 회사들보다 대여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그냥 만약에 일반적으로 장기 렌트카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러면은 막 이상한 업체도 많이 나와요. 그런 에이전트 업체들 많이 나오는데 그 영업사원을 끼고 하되 한 두세 명만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차를 내가 견적을 내달라고 하면은 그 영업사원마다 끼는 수수료가 다 다르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좀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정말 그냥 밥벌이 할 정도로 해서 조금만 넣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호갱 잡았다 싶어가지고 수수료 겁나 많이 때려 박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차 다른 영업사원이랑 이렇게 비교했는데 대여료가 몇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싸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 좀 믿음직한 영업사원에다가 좀 중간에 많이 도와주고 나중에 차 타고 이용할 때에도 케어를 많이 해줘요. 그렇게 영업사원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상담받기도 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좀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신용자는 승계 때도 잘 안 받아주나요? 개인 워크아웃 확정 나서 5월부터 변제 예정이에요. 그 신용 점수가 이게 정말 유지하기가 힘든 게 한 번이라도 연체가 되거나 체납이 되면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잘 안 올라가. 신용 점수도 나중에 제가 또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신용 점수가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점수인데 만약에 뭐 350점 기준으로 정말 최하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승계도 안타깝지만 심사할 때 떨어질 확률이 99%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용 심사를 똑같이 하거든요. 신규 심사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다른 데도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장기 렌트, 중고차 렌트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셀토스 프로브로 3,200 되는데 장기 렌트카 알아보니 보증금 50%를 해도 월 70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밑에 댓글로 눈탱이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셀토스 프로 3,200만 원인데 보증금을 50%나 넣는다. 차량가의 50%. 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넣는다고 쳐요. 넣었는데 월 대여료가 70만 원 나온다. 계약 기간이 지금 안 적혀 있는데 36개월로 하면은 7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48개월이면은 70만 원대 좀 비싸요. 3,200만 원이면 많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다른 회사의 대여료 비교를 만약에 했을 때 꼭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여료 플러스 인수가까지 꼭 보세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이게 볼 게 많아요. 면책금도 봐야 되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봐야 되고, 계약기간 봐야 되고, 주행거리 제한도 봐야 되고, 엄청 많은데 나중에 계약서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끝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계약하면은 진짜 엄청 후회하거든요. 좀 꼼꼼하게 알아봐야 돼요. 특히나 차는 이게 우리가 뭐 휴대폰 100만 원짜리 살 때에도 고민을 하는데 그냥 쏙쏙 사죠. 주식할 때에도 한 주에 뭐 10만 원, 뭐 50만 원 해도 그냥 팍팍 사죠. 근데 왜 사람들이 대체 차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인데 그냥 계약을 하는 거야? 좀 계약서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뭐 얘기해서 우리가 계약서 약간 들이밀면은 고객들 이제서야 나 그거 몰랐다, 그냥 도장 찍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비싼 것 같다. 어때요? 좀 솔직하지 않습니까? 법인 장기 렌트 알아보고 있는데 법인도 승계가 되나요? 됩니다. 일단 지금 늦어서 빨리 자야 되거든요. 오늘은 자막 처리 안 하고 그냥 후딱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건 그냥 돌려서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